안녕하십니까. 이시영TV입니다. 오늘은 좀 이상한 이야기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성공 우울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성공을 했으면 좋지. 우울증으로 왜 걸리느냐 도대체. 참 정신과에는 별스러운 환자가 다 찾아옵니다. 그 중에 저도 참 이해하기가 힘든 게 이 성공 우울증이라는 이 진단입니다. 직장의 분위기도 이 계급이 올라갈수록 자꾸 뒤로 물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책상도 더 커지고 스페이스도 커지고 나중에 좀 더 올라가서 임원이 되면은 아이고만 문을 닫고 독방에 그렇게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정말 그 옛날에 이 신입 사원 시절에 이 끝나고 나면은 참 모두 3, 4, 5 때를 저어서 어깨동무해서 나가서 대포도 한잔하고 뭐 때로 직장 흉도 보고 상사 흉도 보고 하던 그 시절이 오히려 그리운 겁니다. 괜히 저 이번이네 하고 독방에 가만히 앉아있으니까 심심하기도 하고 이게 정말 참 도대체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했겠나 그런 생각이 정말 떠오를 수 있습니다. 나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여러분, 이게 의사들에게는 경험이라는 게 특별히 없습니다. 사실은요. 대체로 뭐 그냥 오래 참 열심히 환자를 보면은 뭐 거기다 예우가 다르다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특별히 무슨 계급이 뭐 있거나 그렇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나는 가끔 정신과에서 이런 환자들을 만나면은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왜 그런 생각이 들까? 정말 참 성공을 위해서 밤낮 없이 얼마나 열심히 뛰었습니까? 오직 성공을 위해서. 저게 성공만 하면은 마치 내가 지상낙원에 사는 것 같은 세상이 올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성공에 대한 환상을 대체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막상 성공을 해서 이만하면 됐다 그 생각을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아주 기분이 좋거나 막 정말 기분이 승천하는 그런 것은 없고 내가 생각해왔던 성공 감각과는 상당히 거리가 먼 이런 기분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상낙원이 아닙니다. 나는 성공만 하면 어떻게든지 참 일을 깨물고 정말 열심히 했지 않습니까? 때로는 자존심도 죽이고 때로는 비굴도 삼키고 참 고생스러운 그런 일, 졸려도 참 앞니를 깨물고 밤을 새웠던 그런 일들, 이런 것들이 쌓여서 참 오늘 이 어려운 성공의 고지에 올라섰는데, 그런데 막상 올라서고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그런 의미하고는 아주 달라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참 이제 이만하면 됐다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또 다음 한편은 그래도 어딘가 허전하고 빈 구석이 있고 내가 왜 이거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뛰었지? 회의도 들기도 하고 이런 이 성공이라는 개념과는 전혀 다른 아주 맥 빠진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정신과에는 이 성공 우울증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또 성공 공포증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성공을 하면 오히려 두려운 겁니다. 그 뒷방에 혼자 앉아서 지내는 게 너무 무료해 보이기도 하고, 좀 딱해 보이기도 하고, 오히려 참 신입 사원 시절이 그리워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정말 참, 이게 인생인가, 이게 인생 무상을 정말 느낄 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개인만이 아닙니다. 요즘 제가 본 우리 한국 사회도 어떻게 보면 성공 우울증에 빠져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세계 10위의 부자 나라입니다. 아십니까? 세계 10위예요. 얼마 전에 이태리를 제쳤다는 이야기를 내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그런데도 우리는 걸핏하면 약소국가, 약소민족, 저도 옛날에 그런 타령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가? 여러분, 우리는 약소민족도 약소국가다릅니다. 우리는 강대국이에요. 우리는 부자나라입니다. 부국이에요. 여러분, 그거를 참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합니다. 이제 정말 우리 입에서 약소국가니 약소민족이라는 건 이건 응석입니다. 응석. 그렇게 과소평가하던 버릇이 지금도 남아있지만 그건 우리가 정말 버려야 된다. 여러분, 참 지난 세월 전쟁과 가난 그 폐허 속에 생각할수록 참 지긋지긋하죠. 그래도 그 세월을 우리가 정말 용케 견뎌나왔습니다. 오늘 결코 무릎을 꿇거나 정말 뒤로 물러선 적은 없습니다. 힘들어도 앞으로 참 그 높은 고지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이를 깨물고 정말 바락바락 그렇게 해서 고지를 올라온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런 덕분에 그래도 대한민국호가 가라앉지 않고 참 그 무사히 항해를 거쳐서 거친 파도를 넘어서 그래서 오늘의 우리가 부국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세계 10위의 부자 나라라 그러니까 잘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그럴까? 마치 언론에서는 한국 사람들 귀 살리려고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닌가. 이런 말도 심지어는 하고 있고, 저도 사실은 때로는 그런 측면이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확실한 것은 우리는 정말, 그렇게 힘든 노력의 대가를 우리는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만큼 해소가 되었는데도, 그런데 오늘의 우리 한국인들의 삶의 질이라든가 행복 지수는 거의 바닥권이라 그래도 과언이 아닙니다. 중하위권이에요. 개인도 물론이지만 나라도 이게 성공 우울증에 빠져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요즘은 또 코로나 사태까지 겹쳤으니까 생활 전반이 정말 무력감에 빠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정신과 의사로서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에게는 강한 유전자가 있습니다. 체질적으로 우리는 강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참 오래 우리가 참 침입에 시달려왔지만 한국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엄청난 회복력이 있습니다. 이걸 영어에서는, 심리학에서는 resilience라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참 가라앉아도 언젠가 다시 올라오는 그런 참 엄청난 힘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자각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야지 정말 우리가 이 참 개인은 물론이고 국가도 이 성공 우울증에서 헤어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자신감을 갖고, 옛날에 우리가 그렇게 어려운 시절도 다 겪어 나왔는데 이 정도야 우리가 못 견디겠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참 저는 짧지 않은 인생을 살아왔지만 참 어느 때보다도 지금이 힘든 때입니다. 이 코로나 사태만 하더라도 그렇죠. 우리가 참 뒤돌아보면 이보다 더 지독한 우리의 생활 고에 시달릴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는 정말 용케도 그걸 견뎌내고 이겨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가슴에 새기면은 우리는 웬만한 우울증은 우리 헤쳐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